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백종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또 듣고 보고 계시는 기후위기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공동의 집의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고 생태계 안에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죠. 그 인간 사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아직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도 또 배우시기도 하셨겠지만 초신성이 폭발해서 많은 그 우주의 원소들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수많은 별들 또 수많은 수천억 개의 은하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우주에 있고 우리 은하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 내용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회칙 찬미받으소서 1항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창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누이와 같고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고 또 바다도 또 나무들도 또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림하기도 하지만 이런 공원들, 또 우리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들, 또 겨울에 나뭇잎은 다 떨어졌지만 생명이 움트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물들, 또 돌고래들, 또 아기들, 새끼 새들이 우리들 곁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피조물까지 이 세상에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138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 138억 년이 된 것이죠. 이것을 숀 맥도나라는 신부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긴 그때를 불덩어리가 이렇게 팍 폭발하는 그 시점을 1월 1일 0시라고 봤을 때 초신성이 폭발해서 중금속이 만들어진 시간은 5월 1일,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9월 1일, 생명체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9월 15일, 그리고 그것이 다세포가 된 것은 11월 13일 정도다. 그리고 이제 척추동물이 육상으로 나온 것은 12월 20일이 돼서야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멸종한 공룡은 12월 29일이나 29일과 30일에 번성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포유류는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4시에 도착하고, 우리가 더 가까운 유인원은 밤 11시,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한 해가 끝나기 2분 전에 생겨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인류의 문화는 11시 59분 40초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산업화 문명, 이 기술 시대는 한 해가 끝나기 0.4초 전, 그러니까 한 해로 보면은 0.4초 동안 지금 지속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0.4초에 해당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특히 더 이 공동의 집에 아주 위험한 일들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외측 찬미받으소서 2항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지구가,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 우리도 이 지구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 이 산업 문명의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술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 잉여 생산물이 많지만 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후유증은 생태계 파괴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 문명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적이고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라고도 얘기하죠.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이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너무나 신화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듯이 온난화와 물 부족과 사막화와 생물의 멸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절대 빈곤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라는 후유증을 보면서 이 문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경고해왔던 바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명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또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것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바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에 1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폐기할 수 있고 그것을 지구가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용량인데 1970년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12월 30일까지 우리가 한 해에 주어진 생태자원을 다 소비했습니다. 하루 동안 소비할 것이 모자란 것이죠. 그런데 1980년에는 그것이 11월이 되었고 90년에는 10월이 되었고 2000년에는 9월, 2010년에는 8월, 그리고 2019년에는 7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덜 움직여서 8월로 다시 늦춰졌고 올해는 다시 7월로 넘어왔습니다. 7월 2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그 자원을 빚내서 먼저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빼앗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자원을 먼저 쓰고 많이 씀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오염 문제. 우리 4대강 너무나 많이 오염되었죠. 또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군사기지들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 또 여러 가지 중금속들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들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고준위 핵 폐기물이 아직도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핵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땅 그리고 바다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의 사진인데요. 바다에 이 슬러지들을 버리죠. 아직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이 해변과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더 고통받고 있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 공기가 탁해서 또 많은 이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우리의 문화를 버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규정하시고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겠다. 우리 문화의 문제는 우리 산업 체계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 끝에 나오는 쓰레기와 부산물의 처리나 재사용 능력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많은 능력, 큰 능력, 힘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분해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산업화 문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순환적인 생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고 있고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온실가스 농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하키스틱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서기 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정도까지의 우리 지구상의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표시한 것인데요.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 동안 너무나 빠르게 급속하게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고요. 아산화질소, 메탄, 다른 또 온실가스들은 양은 적지만 그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크기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 소비하고 버리고 하는 거의 모든 그 삶 안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화학산업 또 중공업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성장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온실가스에는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서 우리가 갈 길이 바쁘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이상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1도 이상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연적으로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기간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체온도 많이 재실 텐데요. 우리 인간의 체온도 1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2도, 3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지구의 평균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 상승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날씨야 우리 하루에 10도, 15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균 기온은 그것이 1도만 상승해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2도씨 이하로, 섭씨 2도씨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1.5도씨로 제한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나온 특별 보고서에서는 2도씨도 안 된다. 1.5도씨 이하로 정말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0.5도가 더 올라가면 100년에 한 번 소멸될 여름철 북극의 해빙이 2도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1도 더 올라가면 10년에 한 번씩 해빙이 된다는 것이죠. 바다의 산호는 99% 이상 소멸하고 그리고 서식지의 절반을 잃는 척추동물도 전체의 26%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1.5도냐 2도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지구의 기온, 그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막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 4,200억 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420억 톤씩 배출을 하니까 한 10년밖에 안 남은 것이죠. 2018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따지면은 그 이후에 거의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 산, 알록달록 예쁘게 보이죠?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병충해로 이렇게 알록달록해진 상황입니다. 단풍이 아닙니다. 호주의 산불, 여러분 많이 기사 보셨을 텐데요. 지구 곳곳에서 더 큰 산불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또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크기가 커지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한번 닥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해수면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 또 기후위기의 문제 속에서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말 가난한 이들이죠. 이 공동의 집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 함께 우리 인간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이들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미바소서 25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가 자연보호지역과 농업과 어업과 산림업과 같은 생태계에 관련된 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정말 약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떤 문제를 낳는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2003년에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 40만 명이 사망하고 25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보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지구온난화였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을 했고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강수량이 40% 이상이나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을 먹일 풀초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면서 사는 유목민 아랍계가 아직 풀초지가 남아있는, 가축을 먹일 풀이 있는 농부 아프리카계 농지를 침범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죠. 이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 점점 더 많은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전쟁 난민보다 더 큰 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그러한 지위는 그렇게 크게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생물 다양성 감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이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 살아가라고 창조된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온 그 생물들이 우리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 수 없는 그 지구는 또한 인간도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호초들이 이미 이렇게 다 죽어버린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생물의 다양성이 너무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일부러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기도 하죠.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것이 땅에도 좋고 인간에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생산을 위해서 한 품종만을 키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산업화 문명의 후유증이라고 한 그 불평등, 빈곤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분배 방식으로는 정말 가난한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선택적 소비주의가 문제다. 현재의 분배 방식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편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비할 권리가 자신에게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후위기의 상황, 생태계 파괴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회피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생활 방식과 또 생산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산업화 문명이 계속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과학과 기술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과학과 기술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개입할수록 더 지구의 생태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적절하게 개입하고 그리고 기술과 과학에 너무나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더 관심을 보임으로써 또 행동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많은 개인적인 실천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나 종이 사용을 삼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지금 전등이 2개 켜져 있다면 1개의 전등을 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쉽게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잘 퍼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만이 이렇게 행동해서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사회 문제가 있는데, 문명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바꿔야 될 것으로 개인의 책임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도 해야 되지만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생태적 회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전환의 사회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하는 우리가 정치적 사랑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우리
그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과 연대할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이들, 약자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함께 돌보는 그러한 인간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참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또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그러한 아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3가지 정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실 일들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들으신 이런 내용들, 또 다른 강의에서 드린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왜 이렇게 요즘에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탄소 중립을 2050년 전에 이루어야 한다는데 2040년이면 벌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에 다다른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삶과 또 나의 가족과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또 정부가 또 국회가 또 많은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이 정말 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 입법을 하고 기업에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를 덜 쓰고 폐기물을 덜 배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러한 대화들을, 여론들을 또 많이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돕는 길이기도 하죠. 이웃과 지구 생태계의 고통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 적극적으로 나눠야 되겠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도 이웃과 평화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사회가 정말 약한 이들을 더 돌볼 때 이 사회가 참 행복의 사회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연대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 잠깐 살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사람들, 우리 이웃들,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생명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기도문 안에 투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기도문 안에 투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특히 이렇게 공식적인 기도 안에서 우리 주교회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지구를 돌보는 일이 심각하고 또 시급하고 우리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더 힘을 내어서 이 지구를 돌보는 일에,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자주 바치시면서 기도의 힘으로 또 주님의 힘으로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아닌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명상의 시간, 조금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셔서 나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지구와의 관계,
어떻게 내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이웃을 잘 돌보고 있는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해가 안 가도록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자주 명상하시면서 이 공동의 집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